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신희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기아 열광팬인 아빠를 둔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직관을 다닐 정도로 야구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야구를 소재로 한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나온다고 할 때 두근두근하면서 방영을 기다렸었어요. 근데 첫 회 시청률이 5.5%더라고요. 남궁민 배우가 주연인데 그 외에는 젊은 층을 이끌어들인다는 아이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구 드라마지만 야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장에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닌 정말 스토브 리그, 비시즌 이야기에다가 야구 선수들이 주인공이 아닌 프런트들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배우들의 열연과 이야기만의 힘으로 마지막 16회에는 19.1%라는 엄청난 시청률로 종영을 했어요. 저희 엄마도 야구를 좋아하긴 하시지만 야구도 안 하는 드라마 안 본다고 하시더니 우연히 재방영된 한 회를 보시고 폴딱 빠지셔서 다시 보기로 3일 만에 다 보실 정도였어요. 저는 좋은 드라마를 보고 나면 대본집이 나오길 기다려요. 드라마로 나왔던 장면들이 활자로 어떻게 표현됐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반대로 책도 영화나 드라마로 나오면 꼭 봐요. 글자와 영상의 차이를 감상하는 즐거움, 활자를 영사로 상상하는 즐거움이 꽤 좋거든요. 보통은 좀 기다려야 하는데 인기리에 종영해서인지 스토브리그는 바로 대본집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대본집을 읽었는데 대본집도 드라마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토브리그 대본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 백승수는 만년 하위권 야구팀인 드림즈의 단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는 전에는 야구와는 관련이 없는 씨름단, 하키팀, 핸드볼팀 단장으로 부임해서는 만년 꼴찌인 팀들을 1등 만들어 놓는 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1등을 하면 바로 다음 해 그 팀이 해체되는 저승사자기도 했죠. 이전에 맡았던 종목들이 비인기에다가 모기업도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승수는 대한민국 스포츠판에서 가장 큰 돈이 오고 간다는 프로야구에서 그를 찾자 단장직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드림즈 모기업은 그의 저승사자 명성을 이용해 팀을 해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도저식으로 능력 우선주의의 백승수가 프런트나 선수들과 갈등하는 것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거나 잘 해결될 때는 재뿌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프런트들과 위기를 해결하고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과정에서 1인 독주 체제였던 백승수는 팀워크를 배웠고 패배주의와 무사 안일에 나태해 있던 프런트와 선수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게 됩니다. 모기업이 손을 뗀 드림즈를 해체가 아닌 매각으로 구해낸 백승수는 이전 드림즈의 나쁜 이미지를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지만 드림즈는 다음해 결승전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대본집을 읽고 엄마와 제가 나눈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원래 우리 집은 드라마 하나를 끝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맞아, 난 이 드라마 보기 전에 끝까지 본 마지막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이었어. 그런데 이 작품의 무슨 부분이 취미로 대본집 읽는 너만이 아니라 대본집은 읽지도 않는 엄마까지 대본집을 같이 읽게 만든 걸까?
일단 내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더 몰입된 것도 있고, 백승수의 대사 하나하나가 뭔가 약간 가슴에 와닿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는데, 드라마로 볼 때 놓친 감정이나 대사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싶었고, 또 대본집에는 미공개 장면도 들어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러고 보니 우리 집은 야구를 엄청 좋아하지? 당장 네 동생은 하루 종일 야구 응원가 부르면서 놀고, 너는 중학교 졸업사진에서 야구 유니폼을 입고 찍었을 정도였잖아. 엄마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같이 야구를 보러 갔던 기억들이 나더라.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여자 주인공인 이세영이 야구구단에 취직한 것도 어린 시절 아버지랑 야구를 봤던 기억 때문이었어. 마지막에 악역이었던 권경민도 드림즈를 매각하겠다는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도 역시 구단의 사장직을 맡았던 아버지를 따라 야구를 봤던 기억 때문이기도 하고. 이 책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인생에 어릴 적 야구 경기를 보러 갔던 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꼭 야구가 아니더라도 어릴 적 기억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하긴 나도 이걸 경험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 다 같이 모여서 무한도전을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없었으면 내 꿈인 PD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아. 아무튼 나는 이 드라마를 보고 대본집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작품 속에서 백승수가 솔직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주인공이 백승수가 아니라 백승수한테 항상 뒤통수를 맞는 바이킹즈 당장이었으면 백승수는 완벽한 악역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왜 백승수라는 캐릭터에 영광하는 걸까? 너는 학교에서 조별과제 하게 됐을 때 사이가 안 좋지만 맡은 일을 정말 잘하는 친구랑 너랑 절친인데 맡은 일은 잘 못하는 친구랑 둘 중에 누구랑 조를 하고 싶었어?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후자였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을 이미 겪고 2학년이 되어버린 신희수는 무조건 전자. 작년에 친한 애랑 같은 조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에 뜻이 없는 애라서 정말 너무 하기 힘들었어. 그런 거야. 당장 고등학생인 너도 일할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스토브 리그의 배경은 사회잖아.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오고 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욱 선호되겠지? 그리고 작품 속에서 백승수는 악역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연에 빠진 길창주 선수의 아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 그런 입체적인 모습이 우리를 그 캐릭터에 열광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리고 더 악역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생각해보니까 백승수는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 대사 중에 내가 약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환상 같은 건 버린 지 오래일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는 것처럼요. 라는 대사가 있기도 하지. 엄마도 그 대사 좋아. 가족 중 누군가 힘들면 다 같이 힘들어지겠지? 그런 상황도 생각도 나고. 학교에서도 친구 한 명이 힘들면 다 같이 힘들기도 하고 결국 내 주변 사람이 웃으려면 내가 웃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 내년에 우리 가족이 모두 웃으려면 내가 수능을 잘 봐야겠지? 정답이네. 그러니까 앞으로 게임하는 시간을 좀 더 줄여보는 건 어떨까, 딸? 아무리 온라인 계약이라지만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어떨까? 난 항상 사람이었어. 근데 엄마는 책은 많이 읽지만 대본집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맞지? 대본집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 사실 수업 시간에 시나리오나 희곡을 가르치긴 했지만 내가 읽고 싶어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럼 대본집 어땠어? 야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야구 이론이나 야구 경기에 대해서는 엄마는 잘 모르거든?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장면도 많았고 인물들의 감정은 대충 이해되는데 상황은 잘 모르겠는 것도 많았거든. 그런데 대본집을 읽으면서 장면이 나눠져 있고 대사나 지시문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훨씬 상황 이해도 되고 감정이입이 더 되더라고. 오히려 드라마보다 대본집이 더 재밌던데? 대본에는 미공개분이라고 해서 촬영은 했지만 편집되거나 흐름상 생략된 부분까지 나와 있으니까.
맞아. 난 그래서 대본집을 좋아해.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신이 된 기분이야. 드라마로 보여준 뒷세계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는 느낌? 그래서 난 PD나 연출가가 되고 싶어. 그게 네 큰 그림이야? 대본집을 왜 그렇게 읽나 했더니 대본집 가지고 너 혼자 드라마 새로 찍고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문과긴 하지만 이과적으로 표현해보면 드라마가 프리즘을 통해 분산된 빛이라면 대본집은 빛 전체야. 왜 빛에는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대본집은 작가가 그려놓은 세계가 PD나 PPL이나 그 외 여러 요소에 물들지 않고 그대로 펼쳐져 있어. 난 작가가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세계 그 자체를 보고 싶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는 없어도 다 본 대본집은 많지. 엄마가 너한테 한 수 배운 느낌이네. 그런 심오한 뜻이. 앞으로 엄마도 네 덕분에 대본집을 좀 찾아 읽을 것 같은데? 그럼 네가 지금까지 본 대본집 중에서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한테 더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 겨울 바람이 분다랑 거짓말. 이미 검증된 좋은 드라마기는 한데 나는 공립도서관에서 대본집을 먼저 보고 너무 좋아서 드라마를 찾아본 경우야. 엄마도 대본집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읽어보면 어때? 그래야겠다. 고마워. 이번에는 낯선 장르인 대본집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읽어보시고 좋으면 드라마로 다시 보기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